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최근 다양한 유통 채널의 등장과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쇠퇴로 전통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보호와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과 함께 주변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이것을 위한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요, 전통시장 활성화 전문가 곽주환 강사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곽주환입니다. 네. 네, 전통시장은 서민경제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도심의 침체로 이 고객도 줄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매출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통시장은 오랫동안 그 점포의 어떤 컨셉이든 시장 자체의 어떤 상인의 구조적인 부분, 시장의 운영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 모든 부분 자체가 어떠한 변화 없이 한 자리에서 고쳐가 돼 있었고, 우리나라가 근대화 자체 현대화가 급격히 발전하면서부터 외곽으로 신도시가 확장되고 신유통업체가 등장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은 상대적으로 위기에 처한 것도 현재의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이 주변 상가까지 포함한 인접 상권을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현재? 네, 맞습니다. 그 정부는 그 전통시장만이 아닌 상점가의 통합적인 어떤 지원을 위해서 2010년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를 개정해서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지원의 정책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2011년부터 해서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2018년도에는 강역시도 상권 활성화 기구를 설립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일부가 보완돼서 실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상권 활성화 사업.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조금 쉽게 풀이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권이 구도심으로 인해서 쇠퇴되고 이 쇠퇴된 공간들을 그 속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삶의 보장, 그다음에 그 지역의 지속적인 유지 관계를 위해서는 정부든 새로운 정책적인 방법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서 구도심의 새로운 어떤 활력을 넣기도 하는 게 상권 활성화라고 볼 수 있고요. 1차연도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6개가 진행을 해왔고, 그다음에 2차연도에 14년부터 16년까지 부산의 해운대, 그다음에 전남의 순천, 충남의 부여, 의정부 이렇게 해서 성남이 한 개 더 포함한다면 총 6개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상권 활성화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단계가 필요한가요? 일단 단계적인 어떤 부분으로 본다면 상인이면 상인, 상품이면 상품, 운영에 대한 어떤 시스템 부분 자체를 발굴해서 자기 지역의 특색을 먼저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상권 활성화 구역은 법령적인 어떤 그 사업이다 보니까 요건이 되냐라는 겁니다. 이 요건이라는 것은 인구 50만 기준으로는 700개, 예를 들어 50만 이하는 400개, 그 다음에 인구라든지 점포의 매출이라든지 점포수라든지 이런 어떤 감소가 2년 연속 침체되고 있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구역 요건이 맞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고요. 네. 구역 안에 있는 또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상인이든 건물주든 이런 어떤 주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구역에 대한 어떤 설정까지 하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하는 게 단계적인 절차라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의 부자가 된 비법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꿀단지 안에 그 부자가 된 어떤 비법을 이제 담아갖고 오는데요. 셋! 예. 어머. 또 뭐, 이게 하나의 포장된 또. 그런. 예. 어머, 오늘 제 생일인가요? 어떻게? 그래서 말입니다. 예쁘게 포장된 박스가 있는데 오. 브로치예요. 예. 브로치. 자, 과연 어떤 그 비법이 숨겨져 있는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조선시대 15대장 중 하나인 마산장의 명맥을 잇고 있는 창원 부림시장. 부림시장의 대표 품목은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인데요. 때문에 한복의 고운 자태를 뽐내는 모습을 유난히 자주 볼 수 있죠. 한국 사람은 한복을 입어야 좋는데 얼마나 좋나 이러기는 예쁘다. 참 예쁘다 이게. 한복의 맵시에 감탄만 하기 아쉽다면 시장 내에 위치한 한복문화체험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부림시장의 자랑거리인 한복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요즘에 그 한복 입고 골목여행 프로그램이 되게 친구들 사이에서 재밌다고 말이 많아서 저도 오늘 경험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한복 입어본 지가. 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쁩니다. 세면은 우리 요 일대에 한복집 한 7, 80개 정도는 있었어요. 지금 한 35개 정도,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전통시장을 살리자 해가지고 우리 채널을 아마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복 전문상가 100년의 역사에 걸맞게 한복 축제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한복을 입은 시민은 누구나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림시장을 찾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 다양한 체험의 재미가 있는 공예촌입니다. 현재 빈 점포를 예술가들에게 대여하고 있는데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오늘의 체험은 아파 브로치 만들기. 이렇게 명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말린 꽃을 붙여서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말린 생화로 작품을 만드는 아파공예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등이 쫙 꺾여서 꼭 찌면 부러질까, 불면 날아갈까 조심조심 만들어 보는데 완성했어요. 아파 브로치 만들기 어떠셨나요? 지들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나만의 브로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접근성이 불편하면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요 부림시장은 장 보러 왔다가도 볼 수 있고 또 이거 보러 왔다 장을 볼 수도 있고 같이 결합돼 있으니까 좋죠. 주민과의 공존도 부림시장을 찾는 이유인데요. 시장을 지역 어르신들의 교육 장소로 제공하는가 하면 학생들과 함께하는 골목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45%의 유동인구 증가와 약 15%에서 20%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분들과 또 창원시와 또 우리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창원의 부림시장을 다녀와 봤는데 이 브로치를 시장에서 뭐 살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이 공예촌에서 직접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면서요? 예. 이런 어떤 그 체험을 매주 뭐 2회씩 여러 가지 브로치를 만든다든지 뭐 탈을 만든다든지 뭐 비누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소재들을 만들고 전통시장의 어떤 보고 뭐 즐기고 이렇게 먹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전통시장의 어떤 컨셉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소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림시장 경우도 이 창원 상권 활성화 구역에 지정이 된 곳인데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뭐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이런 어떤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되면 상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단이 설립되고 그 속에서 부림시장은 2011년도 주차장이라든지 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건립 등과 같은 하드적인 어떤 요소도 건립을 했었고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과 공동 이벤트와 상권 함께 변화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들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자인 길을 만들고 예술촌까지, 그러니까 시장과 주변 상권이 이렇게 확 바뀌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업단이 구축되면서부터 2012년도에 창동예술촌이라든지 2013년도에 부림의 창장공예촌이 개촌되고 특히 그 창동에 우리 그 부림 쪽에 가보면 2015년도에 만들었던 2만 3천 명의 세계인들의 이름을 바닥에
동판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자기 이름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상상의 길을 만들고 2016년도에는 오동동에 어떤 문화 광장이 들어선다든지 뭐 술동 골목이라든지 반대쪽에는 상상할 수 있는 예술촌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주체죠.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 있는 상인이라든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든지 그게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한 어떤 뭐 자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지역을 잊혀지는 지역이 아닌 다시 부활하고 재생해서 할 수 있게끔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동의 어떤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상권 활성화가 된 사례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주세요. 맞습니다. 영국은 타운센터 매니저라는 그 TCM이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제도를 시작했고, 일본은 1998년도부터 중심 시가지 활성화라는 어떤 법령을 통해서 일본 전국에 있는 중심 시가지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약 한 400개 정도가 상권 활성화 TMO라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공동 브랜드를 통해서 고객 신뢰도 확보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소비자들의 흥미를 이끈 그런 곳인데요. 만나보시겠습니다. 귀여운 캐릭터, 재치와 개성이 넘치는 벽화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은 경기 북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의정부 제1전통시장인데요.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본격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브랜드를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고 그거를 실제 시장에다 접목을 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신뢰감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600개가 넘는 점포가 있는 대형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시설도 낡고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차별화되는 점도 찾을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지하의 곱창을 주제로 한 먹거리 시장을 형성해 고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의정부 시장 대표 먹거리의 맛은? 흐뭇한 표정들을 보니 맛은 보장된 것 같죠?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도 좀 많이 저기 되고 이게 현대화됐다 그럴까 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뭐 여기 형편 없었는데 이제는 아주 그냥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여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유쾌한 그림들이 자리 잡은 공간은 한때 버려져 있던 곳이었는데요. 작은 시도가 정말 큰 변화를 불러왔죠. 또 젊은 주부와 아이를 상징하는 캐릭터도 만드는 등 젊어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는 의정부 제1시장. 이곳에 오면 이것이 있다? 역전 모양의 제1동부인데요.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 중 하나라고 합니다. 덕분에 많은 고객들로 가게들은 종일 바쁜 모습이었는데요. 재미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보였어요.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게 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여가지고 시작 한번 해보게 됐어요. 매출은 어떻게 좀 올랐나요? 기존과 하기 전보다? 그런 거 생각할 경향이 없어요. 그냥 일만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뻔한 전통시장 속으로에서는 제1동부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관념을 키워주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던 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자기네가 소비를 하는가, 이 소비 활동을 통하고 현장에서 자기 체험을 얻어서 자기 몸소 체험을 얻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활기를 더하는 의정부 제1시장. 다양한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보이 공연과 상인 동아리 발표회 등 끊임없이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거 많이 있고 가격이 우선 전통의 저렴한 편이고 그냥 저는 이런 거 구경하는 거 너무 좋고 그래서 자주 이용해요. 네, 저희가 의정부 제1전통시장 다녀와 봤는데 이 시장은 최근에 그 두 개 시장이 이렇게 통합이 된 거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경기도 그 최대 전통시장이라 할 수 있는 의정부 제1시장과 의정부시장이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의 어떤 배경은 시장도 이제는 규모의 경쟁력이라든지 상품의 다양성이라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확정된 공동 브랜드는 로고와 친근감을 주는 캐릭터로 구성을 했는데 신미 씨와 혜룡이라는 어떤 새로운 젊은 주부의 어떤 취향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했는 게 재미있는 사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시장이 합쳐서 통합될 경우에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어떤 유의할 점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보통 두 개 시장이 통합을 했다면 전통시장으로서의 구역에 대한 어떤 정비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역이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출발한다는 부분 자체는 향후에 갈등의 소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을 정리하고 구역 안에 있는 건물주나 상인들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서의 부분으로 가져가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통합원하고 상인회는 두 개로 남는다면 통합의 의미성은 좀 더 떨어지겠죠. 예. 네. 의정부시 활성화, 그 상권 활성화 재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 시장과 상권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이? 특히 그 의정부시 상권 활성화 재단은 지난 2014년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서 제1시장, 지하상가, 의정부시장, 야채 첨가시장, 부대찌개 거리, 녹색거리, 로데오 거리 등 반경 1km 안에 있는 의정부역 구역의 구도심 상권의 개별 시장과 2,400개나 되는 상점을 하나로 묶어 자생력 있는 상권으로 육성하고 있답니다. 특히 그 상권 활성화 재단은 2015년도에는 1차년도 뭐 5억 5천을 들어서 35개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2016년도에는 5억 5천만 원을 들여서 30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빌리지라든지 다문화 가정 창업과 점포 운영에 대한 어떤 관리, 매출 증대를 위한 뭐 상인 아카데미라든지 다양한 어떤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정부시 상권 활성화 재단이요. 2017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3년 연속 상권 활성화 부문 대상을 수상을 했다고요. 예.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이렇듯이 뭐 상권 활성화 재단은 다양한 어떤 이런 사업을 통하고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례로 아마 그런 상을 주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선도시장으로 선정돼서 3년간 25억이라는 사업비를 받아서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뭐 지원과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상인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상권 활성화든 시장 활성화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식이 전하죠. 이제는 시장 자체를 나만의 공간, 우리만의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경제의 어떤 공간으로서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또 영상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이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고객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전통시장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성남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금호 행복시장. 그 이유는 돈가스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소문난 맛집 덕분인데요. 기존 전통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메뉴와 뛰어난 맛으로 고객들을 공략. 젊은 사람들에게 맛집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금호시장이 돈가스만큼 맛있는 데가 주변에 없어가지고 파스타, 크림 파스타 많이 먹어요. 여기 아주머니들은 맛있는 거 아니면 안 오거든요.
깐깐한 입맛까지 사로잡은 청년 가게들. 거기에는 시장과 상인들의 도움이 큰 보탬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청년 창업 지원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젝트랑 활성화 재단에서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맞아서 같이 이렇게 지원받아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시장 분위기도 달라졌는데요. 상권 활성화로는 우리 최고 좀 중요시하고 있는데 청년 창업이 아마 성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년 창업이 되다 보니까 상인들도 그렇지만 손님들도 옛날보다는 젊어졌다는 거, 고객들이 젊어졌다는 거 그런 장점이 아주 많이 있죠. 청년 가게와 함께 젊어진 금호 행복시장. 고객들이 더 편하게 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도 도입했는데요. 돈가스 됩니까? 네, 지금 조금 대기하셔야 돼요. 자리가 나오면 요 진동벨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진동배를 받아든 고객. 음식 안 기다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선생님, 음식 시켜놓고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예, 이제 돈가스 시켜놓고 기다리는 동안 구경하고 있습니다. 진동벨 알림 서비스의 도입 후 음식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여유롭게 시장을 보다가 진동벨이 울리면 매장으로. 주문하신 돈가스 준비해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청년 가게의 젊은 아이디어로 서비스 품질까지 향상되면서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졌는데요. 질서가 잡혀지고 깨끗하잖아요. 대견하지. 기특하지. 우리 손자 같지.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더 깨끗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금호 행복시장을 찾게 하는 또 다른 비결은 바로 지역 상품권. 전통시장의 어느 매장에서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객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반응 또한 좋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낡은 전기시설과 오래된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꾸는 현대화 작업도 끝마쳤고요. 상인대학의 서비스 교육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광고 사업도 좀 해서 광고를 좀 많이 할 예정이고요. 틈틈이 상인들도 교육도 받아서 손님들한테 고객 응대하는 법도 좀 다시 배우고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해나갈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성남 금호 행복시장을 다녀왔는데요. 상가형 시장인데 고객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전통시장도 기존에는 보면 너무 이렇게 나열돼 있고 혼란하다고나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 집의 전문, 이 시장의 특색이 무엇인가 이 의구점을 아마 소비자들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네. 아마 금방 이렇게 보여주는 이 행복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그 전문성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품의 깊이를 갖추는 노력을 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시장이요, 그러니까 성남 금호 행복시장이 역사가 깊은 아주 오래된 시장이라면서요? 예, 성남 금호 행복시장은 1993년도에 시작돼서 기존 이름은 금호 종합상가로 다소 딱딱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내부에도 오래된 느낌이 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금호 행복시장은 중소기업청 그 당시에 하나 어떤 골목경신 사업으로 선정돼서 다양한 어떤 브랜드를 바꾼다든지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개선하는 쪽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어떤 대표적인 시장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8월 달에는 리모델링 공사도 밝고 깨끗해지고 또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청년 창업 사업을 끌어들여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7개의 어떤 점포를 입점시켜서 세대의 어떤 교체까지도 함께 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유 쇼핑하기 정말 편리한 곳 같습니다. 성남 상권 활성화 재단은 재단 설립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죠. 예, 특히 이제 그 성남 상권 활성화 재단은 2012년도에 자생, 상생, 재생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남한산성 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 공연이라든지 시티 투어,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엽전 도시락이라는 어떤 이색적인 어떤 사업도 진행을 했었고요. 특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만든 상품들을 성남 FC 경기장에서는
줄을 서고 있는 그 구매하는 상품들이 상당수가 여기서 만들어진 어떤 상품으로 풀어가고 상품 자체를 구매하게끔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어떤 그 사례를 하겠습니다. 네, 굉장하네요. 듣고 보니까 예,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이런 다양한 사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고요? 예, 뭐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는 뭐 부탄에서도 뭐 행정자문단이 파견돼서 성남시하고 이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는 전통시장도 단순히 항상 공급받는 데서 벗어나서 전통시장의 수출을 하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적개발 사업을 해외 전통시장을 개발하고 우리 청년들한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의 상품을 수출하고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이제는 전통시장에 대한 가치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상권 활성화는 이렇게 하라. 상권 활성화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사회 가치가 변하면 당연한 어떤 시대적 사명이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이든 상점가든 소상공인들이 함께 풀어가고 함께 꾸려가는 공동 운명체로서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아유, 오늘 오랜 시간 아주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비법 많이 가지고 꿀단지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